한림등산교육원 고태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등산보행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겨울 등산에 대해서 걷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겨울 등산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상당히 바람도 차고 또 바람도 상당히 강하게 부는 때입니다. 이럴 때 사실 등산 걷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등산 보행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 보행을 잘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안전하게. 즉 등산을 하면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그리고 위험한 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또 발이 미끄러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추락하는 사고, 또 그 추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박 또는 골절,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상해를 입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산 보행법은 상당히 잘 할 필요가 있죠. 특히 겨울산의 등산로는 눈이 있거나 또 얼음이 얼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흙이 상당히 얼어 있는 상태, 또 바위가 약간 미끄러운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한 발에 상당히 집중해서 걷지 않으면 바로 등산 사고, 즉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등산로에 따라서, 즉 등산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발의 위치를 잘 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발에 놓는 위치에 따라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둘 거냐, 즉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은 배낭을 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체중보다 조금 더 나가는 몸무게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중을 이길 수 있는 보행법, 즉 그 배낭을 메고 자기의 어떤 발 딛는 위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곧바로 미끄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발 한 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발을 놓는 자세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등산 보행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등산화 탓을 많이 하죠. 등산화. 내가 이런 등산화를 신어서 상당히 미끄럽다, 뭐 이런 등산을 신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이렇게 등산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문제, 또 등산화의 기능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등산 신발 자체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약 한 30여 년 등산을 하면서 보면 신발 문제라기보다는 등산자 자신의 여러 가지 보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을 놓을 때마다 정신적인 집중, 또 발에 대한 정확한 위치,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떤 겨울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옷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많이 입는다는 것은 즉 몸의 동작이 상당히 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몸놀림보다 상당히 어떤 내 동작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어떤 위치에 놓을 건가, 즉 흙길, 눈길, 빙판길, 바위길, 이런 곳에서 내 발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에다 놓을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발을 놓는 위치, 이런 것부터 또 발 놓는 거에 따라서 내 체중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한 어떤 겨울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걷는 방법을 상당히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훈련이라고 뭐 할 수까지는 없지만 상당히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걷는 보행법에 대해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에 대한 여러 가지
등산 보행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뒤에 그 보행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보행법에 대한 상당히 안전한 보행 습관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등산교육원 고태우입니다. 등산 보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걷는 발의 자세가 이렇게 11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일자, 이렇게 11자 또는 일자 형태로 이제 우리가 걷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딛는 발의 중심이 완전히 체중이 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딛는 발에 체중을 두고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지 않게 되면 상당히 미끄러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발에 힘을 주게 되면 사실 발이 뒤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되게 많죠. 앞발에 주면. 그래서 겨울 등산 저 미끄러운 길에서는 발바닥 전체에다 힘을 주고 걷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즉 우리가 눈길이나 빙판길을 걸을 때는 물론 아이젠을 신고 그러면 물론 안전하지만 아이젠이라고 해서 모든 어떤 보행을 안전하게 다 보장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젠을 신고 걸을 때도 보행법은 거의 그런 비슷한 자세로 걷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산에서도 가급적이면 아이젠을 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젠이 여러가지 얼음이라든가 흙을 많이 상당히 파내기 때문에 아이젠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등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딛는 발에 우리가 힘을 주면서 11자로 걷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하산길에서는 이렇게 일자, 길이 미끄러울수록 일자 형태로 발을 두면 미끄럼이 덜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뒷발에 중심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뒷발에 중심이 가도록 돼야만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 저 눈길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발을 11자로 이렇게 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걷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팔자가 되죠. 팔자가 사실은 미끄럼이 덜할 수도 있죠. 우리가 스키를 탈 때 팔자로 이렇게 V자를 벌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미끄럼이 상당히 방지가 되긴 하지만 상당히 추진력이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을 이렇게 11자로 놓고 발의 힘을 발바닥 전체로 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발의 발끝에 힘을, 즉 발끝에 힘을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발끝에 힘을 주게 되면 상당히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발끝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에다 힘을 주고 딛으면 미끄럼이 상당히 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산에서는 상당히 눈길을 내려가는 길들이 많은데요. 눈길이 상당히 사실 미끄럽기 때문에 보행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눈이 상당히 내려서 좀 미끄러울 때는 이렇게 발의 자세를 이렇게 L자 형태로 두는 것이 상당히 미끄럼을 가장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진행 방향은 앞으로 두고 뒷발은 바로 수평이 되게 이렇게 둡니다. 수평이 되게 두고 몸의 균형은 뒷발에 가도록 합니다. 몸의 균형이 뒷발에 가도록 둬야만
미끄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뒷발로 두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미끄러움이 상당히 덜해서 충분히 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길에서는 이게 11자로 걷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11자로 걷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약간 경사도가 심하거나 미끄러울 때는 이렇게 L자가 되게끔 진행 방향과 발의 중심을 뒤쪽으로, 만약 이럴 때 중심이 흐트러져 미끄러워진다 했을 때는 바로 뒤에 중심을 두면서 이렇게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를 땅에 닿기 때문에 심하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